일상에서 벗어나 장모님과 함께한 뜻밖의 산행. 말없이 걷는 길 위에서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하게 된 조용하지만 여운 남는 이야기입니다. 자연 속에서 펼쳐지는 따뜻한 순간을 함께 느껴보세요. 지금 이 순간이 기대가 된다면 한 번의 클릭이 다음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게 합니다. 1화 토요일의 동행. 전망대에서 잠시 쉬고 난 뒤 우리는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말이 많지는 않았지만 침묵이 불편하지는 않았어요. 그랬어요. 도연아. 정미숙 여사가 먼저 불렀습니다. 네, 어머님. 너는 산 좋아하니? 좋다기보다는 요즘은 그냥 집에 안 있는 게 좋아요. 그렇지.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에만 있으면 생각이 많아지거든.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생각이 너무 많아져요. 무슨 생각? 그 질문은 가볍게 던진 것처럼 들렸지만 나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요. 잠시 뜸을 들이다가 말했어요. 잘 살고 있는 건지 이런 생각이요. 정미숙 여사는 잠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 나를 보며 말했습니다. 다들 그래. 겉으로는 잘 사는 것 같아도 속으로는 다들 흔들려.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히 마음이 들킨 것 같기도 했고 위로받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산길은 점점 완만해졌습니다. 나무 사이로 햇빛이 길게 떨어졌고 흙냄새가 났어요. 정미숙 여사가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사실 말이야. 나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졌어. 나는 걸음을 늦추며 물었습니다. 요즘 많이 힘드세요? 힘들다기보다는 그녀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내가 아직 살아있는 사람인지 잘 모르겠을 때가 많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옆에서 같이 걸었습니다. 그랬어요. 남편 떠나고 나서는 처음엔 괜찮을 줄 알았거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이랑 말을 안 하게 되더라. 아무한테도요? 내가 물었습니다. 응. 전화도 잘 안 하고 약속도 안 잡고 집에 있으면 하루가 너무 길어. 그녀는 웃으려 했지만 웃음이 오래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같이 걸어주는 게 나한테는 꽤 큰일이야. 나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별거 아닌데요, 어머님. 아니야.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람을 만나주는 게 제일 어려운 일이야. 주차장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 정미숙 여사가 말했습니다. 도연아. 네. 다음 주에도 올 수 있을까? 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 망설임은 싫어서가 아니었어요. 괜히 선을 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괜찮아요. 결국 그렇게 말했어요. 다음 주 토요일도 시간 돼요. 정미숙 여사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 고맙다. 아니에요. 나는 웃었습니다. 저도 좋았어요. 그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산에 있어서가 아니라 누군가와 같이 걸어서 좋았어요. 그랬어요. 차에 올라타자 정미숙 여사가 안전벨트를 매며 말했습니다. 서연이한테는 내가 고맙다고 전해줘. 네. 그럴게요. 그리고 잠시 머뭇거리던 그녀가 덧붙였습니다. 오늘 나 많이 웃은 것 같아. 나는 핸들을 잡은 채 대답했습니다. 저도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라디오에서는 조용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정미숙 여사는 창밖을 보며 말없이 앉아 있었고 나는 운전에 집중하려 했지만 자꾸 아까 했던 말들이 떠올랐어요. 사람을 만나주는 게 제일 어려운 일.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서연은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빠 다녀왔어? 엄마 괜찮으셨어? 응. 나는 신발을 벗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아하시더라. 다행이다. 서연이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고마워, 오빠.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샤워를 하면서도 산길에서 들었던 말들이 계속 떠올랐어요. 다음 주 토요일.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이미 마음 한켠에서는 그날을 새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두 번째 산행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어요. 이화 손을 잡은 이후 두 번째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그랬어요. 괜히 창밖을 한 번 더 보고 날씨 앱도 확인했습니다. 비 예보는 없었습니다. 맑음. 바람 약간. 괜히 설레네.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셔츠 대신 등산복을 입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단순히 산에 가는 건데 준비를 하면서 자꾸 마음이 앞섰습니다. 차에 올라 시동을 걸고 정미숙 여사 댁으로 향했습니다. 지난주와 같은 길이었는데 풍경이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그랬어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 저 도착했습니다. 어머, 벌써 왔어?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잠깐만, 바로 내려갈게. 3분도 안 돼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정미숙 여사는 연한 회색 등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도 지난주보다 단정하게 묶여 있었어요. 도현아, 기다렸지? 아니에요. 나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방금 왔어요. 오늘은 어디 갈까? 차에 올라타며 그녀가 물었습니다. 관악산은 어떠세요? 지난주보다는 조금 험해요. 괜찮아. 정미숙 여사가 바로 대답했습니다. 조금 힘든 게 좋더라. 그 말이 묘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산 입구에 도착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번 산은 확실히 달랐습니다. 돌계단이 많았고 경사가 가팔랐습니다. 여긴 조심해야겠다. 내가 앞을 보며 말했습니다. 응. 정미숙 여사가 숨을 고르며 대답했습니다. 생각보다 험하네. 몇 걸음 더 오르자 바위 구간이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잡고 천천히 오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여기 미끄러워요. 제가 먼저 갈게요. 내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정말로 위험해 보였거든요. 그랬습니다. 정미숙 여사는 잠시 내 손을 보다가 말했습니다. 잡아도 돼? 네. 괜찮아요. 그녀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닿는 순간 생각보다 따뜻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내가 물었습니다. 응. 내 손이 따뜻해서. 그 말에 나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냥 손에 힘을 조금 더 주었습니다. 그녀도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몇 걸음을 함께 올랐습니다. 바위 구간을 지나 평지에 이르러서야 손을 놓았습니다. 고마워. 정미숙 여사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하지만 우리는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당연해서 잡은 손이 아니라는 걸. 잠시 쉬는 구간에서 물을 마셨습니다. 정미숙 여사가 나를 힐끗 보며 말했습니다. 도현아. 네. 아까 손 잡았을 때 잠깐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좀 이상했어. 내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떤 게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랜만이었거든. 누군가 손을 잡아준 게. 나는 물병 뚜껑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위험했으니까요. 정미숙 여사는 작게 웃었습니다. 그래. 위험해서였지. 그 웃음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상을 향해 다시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거리를 두었습니다. 아까처럼 나란히 걷지 않고 반걸음 정도 앞서거나 뒤서 걸었습니다. 그래도 대화는 계속됐습니다. 도현아. 네. 너 결혼 생활은 어때? 질문이 갑작스러웠습니다. 그냥.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무난해요. 무난하다는 말. 정미숙 여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일 위험한 말이야. 왜요? 너무 무난하면 서로 마음을 안 보게 되거든. 나는 그 말에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어머님은요? 결혼 생활은 어떠셨어요? 정미숙 여사는 한참을 걷다가 말했습니다. 나중엔 서로 말 안 했어. 왜요? 바쁘다는 핑계로.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제일 후회돼.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덧붙였습니다. 너한테는 말해주고 싶었어. 뭘요? 혼자 참지 말라는 거. 외롭다고 말해도 괜찮다는 거.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기억할게요.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서울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이번에도 사진을 찍었습니다. 도현아, 같이 찍자. 정미숙 여사가 말했습니다. 네. 이쪽으로 오세요. 어깨가 닿았습니다. 일부러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더 붙지도 않았습니다. 사진을 찍고 나서 그녀가 말했습니다. 오늘도 고마워. 저야말로요. 저도 좋았어요. 그 말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하산길 정미숙 여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현아. 네. 우리 이상한 거 아니지? 나는 잠시 걸음을 멈췄다가 다시 걷기 시작하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가족끼리 이 정도는 괜찮죠. 그래. 그렇지. 하지만 그 대답이 서로를 안심시키기 위한 말이라는 걸 우리는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주차장이 보였습니다. 이번 주말도 그렇게 끝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가 또 기다려질 거라는 걸 나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랬어요. 사마 비가 오던 날, 세 번째 토요일이었습니다. 아침부터 하늘이 흐렸습니다. 그랬어요. 비 예보는 오후 늦게 소나기라고 되어 있었지만 마음이 조금 불안했습니다. 그래도 약속을 취소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이미 서로에게 토요일은 당연한 날이 되어가고 있었으니까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 저 출발할게요. 그래. 정미숙 여사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습니다. 천천히 와. 그 천천히라는 말이 이상하게 길게 들렸습니다. 차에 올라타자 정미숙 여사는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좀 그렇네. 그러게요. 혹시 힘들면 중간에 내려올까요? 아니야.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비 오는 산도 나쁘지 않아. 미끄러울 수 있어요. 그럴 땐 내가 옆에 있잖아. 그 말에 나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냥 핸들을 더 꽉 잡았어요. 산 입구에 도착했을 때 공기가 이미 축축했습니다. 바람에 습기가 섞여 있었고 나뭇잎이 젖어 있었습니다. 비 오기 전에 조금이라도 올라가자. 내가 말했습니다. 응. 정미숙 여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무리하진 말고. 우리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평소보다 말수가 적었습니다. 괜히 말을 아끼게 됐어요. 10분쯤 지났을 때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정미숙 여사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오네. 조금만 더 가면 쉼터 있어요. 거기서 상황 보고 결정하죠. 그래. 그렇게 말하고 몇 걸음 더 옮겼을 때 비는 갑자기 굵어졌습니다. 이거 소나기 아닌데요. 내가 말했습니다. 정미숙 여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산에서는 다 그렇지 뭐. 하지만 웃음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비는 금세 폭우로 바뀌었습니다. 나뭇잎을 때리는 소리가 커졌고 흘길이 미끄러워졌습니다. 어머님, 여기 조심하세요. 응. 미안해, 발이 잘 안 미끄러졌는데 오늘은 좀 그러네. 그 말과 동시에 그녀의 발이 살짝 헛디뎠습니다. 어머. 나는 본능적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잡으세요. 그녀가 내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꽤 강하게. 이번엔 떨림보다 급함이 먼저 느껴졌습니다. 괜찮으세요? 내가 물었습니다. 응. 내가 있어서 괜찮아. 그 말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마음이 더 흔들렸습니다. 우리는 더 올라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비는 그칠 기미가 없었고 길은 점점 위험해졌습니다. 저기, 내가 앞을 가리켰습니다. 산장 있어요. 정미숙 여사가 그쪽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자. 산장까지는 5분 남짓이었지만 그 5분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산장 문을 열고 들어가자 안은 생각보다 좁았습니다. 생각보다 아담하네. 정미숙 여사가 말했습니다. 네. 보통 비 피하는 용도라서요. 바닥에는 낡은 나무판이 있었고 구석에 벤치 하나와 작은 선반이 보였습니다. 밖에서는 비가 미친 듯이 쏟아졌습니다. 이 정도면 금방 안 그치겠는데. 내가 말했습니다. 정미숙 여사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신호가 잘 안 잡히네. 일기예보 다시 볼게. 잠시 후 그녀가 말했다.
최소 2~3시간은 계속 온대. 그럼. 나는 말을 흐렸습니다. 여기서 기다려야겠지. 정미숙 여사가 대신 말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산장은 완전히 고립된 공간이 되었습니다. 젖은 겉옷을 벗어 걸었습니다. 산장 안은 금세 습기로 가득 찼습니다. 추워? 정미숙 여사가 물었습니다. 조금요. 어머님은요? 나도. 이럴 줄 알았으면 얇은 옷을 하나 더 가져올 걸. 나는 가방을 뒤적였습니다. 담요 하나 있어요. 등산할 때 비상용으로. 그럼. 정미숙 여사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같이 덮자. 그 말은 질문처럼 들렸지만 이미 결론이 정해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네. 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담요를 반쯤 나눠 덮고 산장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어깨가 닿았습니다. 이번에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지. 정미숙 여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비 오는 소리 들으니까 마음이 좀 가라앉아. 저도요. 괜히 조용해지네요. 도연아. 네. 우리 이렇게 있는 거 괜찮은 거지?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네. 비 피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냥 비 피하는 거지. 그 말이 서로를 설득하기 위한 말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비는 더 거세졌습니다. 산장은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정미숙 여사가 담요를 조금 더 끌어당겼습니다. 도연아, 너 심장 소리 들려. 나는 웃으려 했지만 웃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긴장해서 그런가 봐요. 나도 그래. 그녀가 말했습니다. 괜히 두근거려. 담요 안의 공기가 더 따뜻해졌습니다. 말이 줄어들었습니다. 대신 숨소리가 더 또렷해졌습니다. 그때 산장 안이 갑자기 더 어두워졌습니다. 해가 벌써 지려나? 내가 말했습니다. 정미숙 여사가 선반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촛불 있네.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성냥을 꺼냈습니다. 불 켤까? 그녀가 물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 순간 나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단순히 비를 피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걸. 사와 어둠이 먼저 내려앉았다. 촛불을 켜자 산장 안의 그림자가 벽에 길게 늘어졌습니다. 비는 여전히 거셌고 지붕을 두드리는 소리가 일정한 박자를 만들고 있었어요. 정미숙 여사는 촛불을 내려놓고 다시 내 옆에 앉았습니다. 불 켜니까 좀 낫네. 그녀가 말했습니다. 네.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도 어둡네요. 이런 데는. 그녀가 작게 웃었습니다. 원래 좀 어둡지. 말은 가벼웠지만 공기는 가볍지 않았습니다. 담요 아래에서 서로의 체온이 느껴졌고 그 사실을 굳이 말하지 않아도 둘 다 알고 있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밖에서는 천둥이 한 번 울렸고 산장은 더 깊숙이 고립된 공간이 되었습니다. 정미숙 여사가 숨을 고르듯 말했습니다. 도연아. 네. 우리. 잠깐 멈췄다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이러다 비가 밤새 오면 어떡하지? 아마.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여기서 밤을 보내야 할지도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선택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무언가가 이미 달라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비는 더 거세졌고 산장은 세상에서 떨어져 나온 섬처럼 고립됐다. 담요 안에서 그녀의 숨결이 가까워졌다. 가슴이 오르내리는 리듬이 내 호흡과 겹쳤다. 나는 그녀의 어깨선을 느꼈고 그녀는 내 가슴에 이마를 기댔다. 도연아. 그 이름이 낮게 흘러나오는 순간 나는 더 이상 멈출 이유를 찾지 않았다. 손이 허리를 찾았고 그녀는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더 깊이 파고들었다. 손가락이 옷자락을 넘는 데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안 돼. 말과 달리 그녀의 몸은 나를 붙잡고 있었다. 거절이 아니라 확인이었다. 나는 그녀의 목선을 따라 고개를 묻었다. 떨림이 전해졌고 그 떨림이 나를 더 확실하게 만들었다.
겉옷을 벗어젖히고 겨우 모든 단추를 다 풀고 브라자의 앞쪽 호크를 풀자 브라자 속에서 답답하게 갇혀있던 장모님의 상상만 하였던 두 봉우리가 출렁이며 튀어나왔다. 그것을 스스로 손톱이 파고 들어갈 정도로 힘껏 주물러댔다. 머릿속은 이미 장모님이 아닌 한풍만한 아름다운 여자로서의 느낌으로 찬란한 열정의 빛으로 남긴 아지랭이 속으로 녹아들고 있었다. 하읍, 좋아, 좋아. 정숙하고 언제나 단정하였던 장모님에겐 있을 수 없는 광경이었다. 도연은 자신의 이성을 잃어버리고 열정으로 치닫다가 잠시 천천히 몸의 방향을 바꾸며 얼굴이 붉어져 있는 장모님의 탄력 있는 허리에 팔을 두르고 끌어안았다. 연락에 빠진 장모의 진면목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솟구치는 열정에 자신도 모르게 엄청난 힘으로 자신을 몇 번이고 확인하였다. 도연은 장모님의 흐트러진 머리를 쓸어올리며 뜨거운 한숨을 쉬며 붉은 입술을 벌려 자신의 혀끝으로 휘감았다. 그리고 한 손으로 아래로 쓸어가면서 그곳에 닿았을 때 장모님은 환희의 소리를 지르며 자신의 등줄기를 끌어안았을 때 뜨거움과 힘이 느껴졌다. 아, 도연아. 꼭 오므린 허벅지를 자기도 모르게 비비틀며 신음을 하였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체온을 끝까지 피하지 않았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새벽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같은 숨으로 같은 어둠을 견뎠다. 아침이 되었을 때 우리는 서로를 보지 못했다. 하지만 알 수 있었다. 돌이킬 수 없다는 것. 이미 너무 멀리 왔다는 것. 산장 안은 고요했습니다. 비소리만이 모든 것을 덮고 있었어요.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말을 해야 할 것 같았지만 어떤 말도 맞지 않았습니다. 정미숙 여사는 담요 끝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은 채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침이 오면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해야겠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래야겠죠. 그 대답이 옳다는 걸 알면서도 가슴 한쪽이 서늘해졌습니다. 도연아. 그녀가 다시 불렀습니다. 네. 오늘 일 후회하게 될까? 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모르겠어요. 근데 모른다는 게 지금은 더 솔직한 것 같아요. 정미숙 여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촛불은 어느새 거의 다 타들어가고 있었고 산장 안은 다시 어둠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아침이 오면 우리는 각자의 자리로 돌아갈 것입니다. 사위와 장모로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들처럼. 하지만 이 밤이 있었다는 사실만은 지워지지 않을 거라는 걸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랬어요. 오후 아침 이후. 아침은 생각보다 조용하게 왔습니다. 비는 그쳤고 산장 안으로 옅은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랬어요. 어젯밤의 소음이 거짓말처럼 느껴질 만큼 산은 고요했습니다. 나는 먼저 눈을 떴습니다. 시간을 확인했고 한숨을 짧게 내쉬었습니다. 정미숙 여사는 아직 잠들어 있는 듯 보였습니다. 잠든 얼굴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그 평온함이 오히려 마음을 더 무겁게 했습니다. 잠시 후 그녀가 눈을 떴습니다. 아, 작게 숨을 내쉬더니 나를 보았습니다. 몇 시야? 아침 7시쯤 됐어요. 비는? 그녀가 물었습니다. 그친 것 같아요. 정미숙 여사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 그녀가 말했습니다. 도연아. 네. 어제. 말을 꺼내려다 멈췄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지금은 말 안 할래. 네. 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 대답이 서로를 배려한 것인지, 서로를 피한 것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짐을 챙겼습니다. 겉옷을 입고 가방을 메고 산장 문을 열었습니다. 밖은 맑았습니다. 어제의 폭우가 흔적만 남긴 채 사라져 있었습니다. 미끄러울 수 있어요. 내가 말했습니다. 응. 정미숙 여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산길은 조심스러웠습니다.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을 꺼내면 무언가 무너질 것 같아서였습니다.
몇 걸음 내려가다 정미숙 여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도연아. 네. 우리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어디까지 기억해야 할까? 나는 걸음을 늦추며 대답했습니다. 전부요. 그래야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맞아. 잊으려고 하면 더 오래 남더라.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차는 어제와 같은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느낌은 전혀 같지 않았습니다. 차에 올라타자 정미숙 여사가 안전벨트를 매며 말했습니다. 집에 가면 서연이 얼굴을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어. 나는 운전대를 잡은 채 대답했습니다. 저도요. 그녀가 나를 바라봤습니다. 미안해. 어른인 내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같은 선택이었어요. 그 말이 위로였는지 변명이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집 근처에 도착했을 때 정미숙 여사가 차에서 내리며 말했습니다. 도연아. 네. 당분간 우리 산행은 쉬자. 그 말이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막상 들으니 숨이 잠깐 막혔습니다. 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맞겠죠. 고마워. 그녀가 말했습니다. 이해해줘서. 제가 고맙죠. 저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정미숙 여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어제 일, 없었던 일로 하자는 말은 못하겠어. 저도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나는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집에 들어왔을 때 서연은 이미 일어나 있었습니다. 오빠, 어디 갔다 왔어? 연락이 안 돼서. 나는 잠깐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산에. 비 와서 하산이 늦었어. 그래?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았어? 응. 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 짧은 대답에 어젯밤의 모든 것이 접혀 들어갔습니다. 샤워를 하면서도 머릿속은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물소리가 커질수록 기억은 더 선명해졌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자주 멈춰 섰습니다. 문득문득 어젯밤의 공기와 아침의 침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끝났다고 해서 끝나는 건 아니라는 걸.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그리고 끝까지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안 누를 이유가 없습니다.